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감자바오입니다. 감자바오는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투박한 정겨운 추억의 감자 옹심이로 반영된 맛집입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옆과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벽면에 옹심이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음식점 내부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2명이 평일 오전에 방문하여 오징어 회국수와 가자미 회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회의 종류만 달라서 얼핏 보면 동일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기본 찬으로 무김치와 배추김치, 양념간장이 나옵니다. 간장의 용도를 여쭤보니 옹심이에 살짝 얹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국수를 주문하면 맛보기 옹심이를 한 대접 함께 내어주십니다. 회국수도 먹고 싶고 간자 옹심이도 함께 먹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선택에 고민 없이 회국수 주문하시면 됩니다. 새빨간 양념이 자극적일 것 같지만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저희는 아침 식사로 이곳을 선택했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삭아삭 신선한 야채와 쫄깃한 오징어, 그리고 찰진 국수의 조합이 미각을 깨웁니다. 소면을 어찌나 잘 삶아내셨던지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찰진 식감이 환상적입니다. 오징어는 오도독 씹는 식감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가자미회는 부드럽습니다. 가자미회는 주로 새꼬시회로 먹는 것인데 뼈가 거의 씹히지 않아서 입안에서 녹아내리듯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오징어 회국수와 가자미 회국수는 식감의 차이 외에는 양념과 구성이 동일하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자바우는 감자 옹심이로 백반기행 등 여러 방송에 소개되었던 만큼 옹심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옹심이의 간은 짭조름한 편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옹심이는 매끄러우면서도 투명한 빛을 보입니다. 감자 옹심이에 양념간장을 살짝 얹어 먹으니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간을 좀 더 심심하게 만들어 양념간장을 얹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옹심이 국물은 걸쭉합니다. 회국수 먹다가 중간에 떠먹으면 마치 숲을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물의 점도가 딱 먹기 좋은 스타일로 너무 됨직하지도 묽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 말아 먹어도 참 맛있을 국물입니다. 옹심이는 숟가락으로 뜨면 말랑말랑해서 형체가 망가져 버릴 것 같지만 의외로 쫀득쫀득합니다. 씹을 때 살짝 사각사각한 맛이 나면서 감자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옹심이에는 적은 양의 수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제비도 얇게 반죽을 떼어 넣어서 옹심이처럼 맛있습니다. 옹심이는 물기가 있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형체를 잡기가 힘든데 감자의 전분이 흩어지면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감자 옹심이가 타지 않도록 수제비를 넣어 받쳐준다고 합니다. 소면의 양이 넉넉했지만 회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후루룩 뚝딱 먹고 뜨거운 감자 옹심이까지 들이킵니다. 침샘 자극하는 빨간 양념의 회국수와 쫄깃하고 구수한 감자 옹심이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동명항 오징어 난전입니다. 강원도 속초는 4월 30일 금어기가 해제되어 5월 중순부터 오징어 저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월 말에는 동명항 오징어 난전에서 속초 오징어 축제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는 7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오징어는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며 타우린 성분이 함유되어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징어 난전 매장마다 수족관을 두고 있으며 살아있는 오징어가 힘차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크기와 가격을 흥정하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이 한가롭고 오후보다는 오전이 여유롭습니다. 모든 음식점들이 거의 동일한 메뉴와 내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2명이 평일 오전에 방문했으며 저희가 방문한 곳은 오징어의 크기가 다소 작았습니다.
한 마리가 성인 여성의 손바닥보다 작거나 동일한 사이즈였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바로 먹고 방문했기에 5마리의 오징어를 현금 2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3마리의 오징어는 회를 뜨고 2마리의 오징어는 통찜을 부탁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추냉이가 담긴 초장 그릇을 인원수에 맞게 준비해 주십니다. 초고추장은 각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으나 간장은 없습니다. 오징어회는 살아있는 오징어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후 채를 썰어 먹는 것입니다. 갓 잡은 오징어를 즉석에서 바로 회를 떠먹으니 더 싱싱하게 느껴집니다. 탱탱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도독 씹는 식감이 즐겁습니다. 오래 씹을수록 쫀득쫀득한 오징어 본연의 단맛이 배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오징어 통찜의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갓 잡아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오징어 먹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오징어를 씹는 순간 담백함과 고소함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오징어 통찜의 맛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오징어가 제철인 속초에 왔으니 동명한 오징어 난전에서 오징어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갓 잡은 오징어로 만든 요리와 술 한잔 기울이면 그 어떤 행복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연탄불 생고이입니다. 음식점은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으나 밤에 음식점 밖을 나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탄불 특성상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픈한 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 테이블이 있는 포장마차 느낌의 내부입니다. 외부 음식 반입도 가능하고 고기도 1인분씩 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맥주 가격도 완전 저렴. 사장님의 인심이 정말 넉넉합니다. 생맥주 주문은 필수. 성인 2명이 평일 오후 5시에 방문하여 뒷고기, 생목살, 닭목살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배추김치와 약간의 쌈 야채가 나옵니다. 이 집의 쌈장이 진해서 맛있습니다. 부족하면 셀프 바에서 더 담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뒷고기는 돼지 볼살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즈닝이 되어 나온 뒷고기 1인분의 양이 꽤 넉넉합니다. 뒷고기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살짝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맛이 궁금합니다. 고기는 신선해서 잡내 등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숯불과는 다른 연탄불말의 은은한 매력으로 고기가 타지 않고 골고루 잘 익어갑니다. 고기가 익어갈수록 군침이 돕니다. 뒷고기는 탄력이 있어서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질긴 것도 아닌데 식감이 특이해서 꼬들꼬들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담백해서 한없이 들어갈 맛입니다. 평소에도 삼겹살보다 목살을 좋아하는 저는 목살도 주문해 봅니다. 1인분의 양이 넉넉합니다. 목살도 뒷고기와 동일하게 시즈닝이 되어서 나옵니다. 연탄불은 불의 온도가 일정해서 초보자들도 고기를 태우지 않고 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확실히 목살은 뒷고기에 비해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담백한 고기를 먹다가 살짝 기름이 있는 고기를 먹으니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다른 고깃집에는 없는 닭 목살이 궁금해서 닭 목살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신선해서 잡내 전혀 없고 뼈를 제거한 닭 목살이 나옵니다. 닭 목살은 칠리 소스와 짝꿍입니다. 칠리 소스 보자마자 프라이드 치킨이 연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야들야들한데 오돌뼈가 중간에 살짝 느껴집니다. 오돌뼈 씹어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러 왔다가 닭 특수 부위도 함께 즐기게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담백한 목살은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립니다. 생맥주 가격만 예술인 줄 알았는데 맛도 아주 좋습니다. 톡 쏘는 탄산의 맛과 시원한 목 넘김이 하루의 스트레스들을 날려주는 곳입니다. 연탄불 생고이는 현지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 맛있는 고기와 넉넉한 인심에 다시 찾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매자식당입니다. 매자식당은
2017년 강원도 속초 동명항에 만들어진 작은 베트남 쌀국수 집입니다. 국수 가게를 하시던 할머니와 고깃집을 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진한 고기 육수로 쌀국수를 만드는 딸이자 손녀까지 오롯이 가족이 자신들의 철학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세련된 현대식 건물로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SBS 생활의 달인에서 인증한 장 쌀국수 달인 명패가 보입니다. 최고의 한우를 사용하는 우수업체에서 주는 한우 판매 우수업체 인증패도 보입니다. 이 집의 고기 육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식당 내부는 4인용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는 아담한 규모입니다. 성인 2명이 방문하여 매콤한 한우 장 쌀국수와 한우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수저를 주문과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양파, 깍두기, 고추 다진 것이 나옵니다. 테이블 한편에 매운맛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붉은색 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수와 숙주를 좋아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수와 숙주 추가는 무료입니다. 매콤 한우 장 쌀국수는 살짝 매콤한 육수지만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의 육수입니다. 쌀국수에 올려진 고기 고명의 양이 보이시나요? 위에 보이는 고기도 푸짐하고 많은데 국물을 뒤적이면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좋은 고기를 듬뿍 넣어 육수를 우려냈기에 삶아진 고기의 양 또한 많아서 푸짐하게 고명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쌀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푸짐하게 담긴 갈비탕 먹는 느낌으로 몸보신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이즈의 쌀국수지만 양이 꽤 넉넉합니다. 국물을 먹는 순간 진한 국물에 고기가 아낌없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날 과음을 하셨다면 해장에도 좋은 쌀국수입니다. 매자 식당의 쌀국수는 베트남 현지인의 쌀국수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쌀국수라고 생각됩니다.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나 한식 아니면 드시지 않는 어르신들조차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쌀국수입니다. 향신료 맛이 강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진하고 담백하며 깔끔합니다. 주변에서 유명하다는 쌀국수집 방문해 먹어봐도 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 입맛에는 쌀국수가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자 국수에서 육수를 한 숟가락 맛보고는 그릇째에 들어서 싹 비울 만큼 쌀국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고기만 살아있는 국물입니다. 정말 좋은 고기를 제대로 우려낸 육수로 만든 쌀국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정직함이 담긴 국물입니다. 좋은 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서 육수를 내고 그 고기를 듬뿍 고명으로 올려주는 쌀국수 한 그릇. 쌀국수 한 그릇이 아닌 제대로 만든 보양식을 먹는 느낌입니다. 육수와 쌀국수 면의 조화도 너무 좋습니다. 인위적이고 가벼운 맛이 아닌 깊은 맛과 담백함이 가득합니다. 매콤 한우 장 쌀국수도 맛이 있지만 이 집의 육수를 제대로 느끼려면 한우 쌀국수를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쌀국수 중 이런 고기 육수는 처음이었으며 이렇게 맛있는 고기 고명도 처음입니다. 고기가 맛있는데 그 양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매자 식당은 속초의 현지인 맛집이 아니라 쌀국수의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속초까지 방문하셨다면 매자 식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에 쌀국수 한 그릇에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해녀 전복 뚝배기입니다. 해녀 전복 뚝배기는 연금정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의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방문해서 2층은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1층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1층은 주방이 있어서 식당 내부가 좁은 편입니다. 성인 2명이 방문하여 전복죽과 전복 뚝배기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찬으로 명태 회무침, 마늘 장아찌, 비빔 오징어 젓갈,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기본찬 중 명태 회무침과 비빔 오징어 젓갈은 500g씩 포장 판매도 합니다. 확실히 산지에서 만드는 젓갈이라서 싱싱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흰 죽이나 흰 쌀밥위에 척 얹어 먹으면 남부러울 것 없는 맛입니다. 전복 뚝배기와 비교하면 전복죽 가격이 다소 비싼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복죽 한 숟가락 맛보고 나니 맛있다는 말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복 내장의 풍미가 가득해서 고소하고 진했습니다. 집에서도 종종 전복죽을 만들어 먹는데 이 진한 풍미는 흉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핑으로 얹어진 전복은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반찬으로 나온 젓갈들이 너무 맛있었지만 이 전복죽의 풍요로운 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죽만 먹는 것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해물과 전복을 뚝배기에 넣고 끓인 맛있는 전복 뚝배기는 비주얼부터가 예술입니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전복의 모습에 우와라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크기가 큰 전복은 싱싱해서 맛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리비의 껍질을 뺏어버리고 전복을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5분 정도 담가두면 전복이 맛있게 익습니다. 조개와 게를 꺼내 먹고 팽이버섯과 콩나물을 국물에 푹 잠기게 둡니다. 진하게 우러난 시원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서 젓갈 얹어 먹으면 전날 가음했던 속도 저절로 해장될 것 같습니다. 밥을 말아 먹으니 금세 속이 든든해집니다. 뚝배기 안에 해산물의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 싱싱했고 맛도 있었습니다. 바다 향기 가득한 시원한 뚝배기와 진하고 고소한 전복죽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향기 가득한 시원한 뚝배기와 진하고 고소한 전복죽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